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 1시를 넘었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책을 많이 쓰고 또 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지냈으니까요. 행정 그리고 저술 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 안전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또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외부 세계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순진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머리 좋은 또 글도 잘 쓰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긴 저 의견보다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대북 정책의 베테랑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직에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현직에 있는 것처럼 글을 끊임없이 쓰시는 이동복 전 고위급 회담 대표의 해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쓴 글에서 이 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의 동기가 된 것은 작년 3월 초 정의용 씨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서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트럼프에게 전달했고 그걸 믿고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한 그 단초가 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동국 선생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분단 70년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김정은의 광언 미친 소리라는 뜻입니다. 광언을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인지 정의용 씨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어느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군사적 위협의 주체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이 같은 김정은의 광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북한의 평화의지의 정좌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특히 체험세대가 아니라 전문세대인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전문세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씨와 정의용 씨의 의도라면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형법 제93조 여적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이론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남과 북이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란 이름으로 상호 상대방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상대방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지향하고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하며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으며 모든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 25조로 된 실질적인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상호 비준 절차를 거쳐 공포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일방적으로 사문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북한은 이 이상 도대체 불가침 보장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동복 선생 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은 이미 했다는 겁니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잠수리호 격침, 핵실험, 미사일 실험 다 약속을 스스로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느냐? 강도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고 있는데 그 강도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강도가 총을 놓고 자수할 때만 안전보장이, 체제 안전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이 순진한 대북관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이 너무나 전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선생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이 허황된 말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보장을 요구하는 체제 안전이 전 세계적으로 조소의 대상인 소위 3대 세습 독재가 표방하는 이른바 성군 정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 이외의 어느 다른 나라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전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내정 문제로 이에 대한 보장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망발이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 또 망발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얼마나 한심하냐 이런 이야기죠. 정 실장 일행이 이 같은 망언을 듣고도 귀를 씻지 않고 그것도 말이라고 서울과 와싱턴에서 일을 옮겼다면 그것은 정 실장 자신이 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동국 선생 말 점잖게 하는 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이 주장에 얼마나 심각한 함정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북한 측 입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해체했었어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주장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라는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숨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한미 연합작전 체제 해체, 한미 상호박위 조약 폐기,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미북 평화조약 체결이다. 정의용 씨가 말을 옮기고 유시민 씨가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말은 학살 집단, 반인류 범죄 집단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 즉 그렇다면 북한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때 한미 군대가 가가지고 인민군과 함께 진압을 해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에는 있는 바로 독소조항,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란 뜻이다. 즉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그 말 속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이 나가야 우리가 안심하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 공작, 대남 심리전에 넘어가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여적죄 아니냐. 이렇게 이동욱 선생이 지적을 했는데, 유시민 씨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 체제가 3대 해세습 체제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민주투사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민주투사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유대인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유지해 줘야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유시민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